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정성필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이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한테 시행하는 것이고, 심정지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4분에서 5분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췄을 때, 그때 하는 것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게 악화돼 가지고 심장이 이제 멈추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심폐소생술이 큰 의미는 없고요. 심장이 박동을 멈추게 되면 그 산소 공급, 혈액이 이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 손상이 시작이 되거든요. 다른 장기들은 산소 공급이 중단돼도 다시 회복이 가능한데 뇌는 돌아오지 않는 손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이제 심장에서부터 원인이 되는 부정맥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런 원인이 크게 있고요. 또 하나의 큰 원인으로는 호흡 정지에 의한 심정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질식에 의한 호흡성 심정지 상황이었죠.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이제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3만 건 이상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건수 중에 반절 정도가 70세 이상 고령 환자들에서 시행이 되는 거고, 노년 인구가 많아지면서 심폐소생술 시행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의식이 없으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불러보거나 흔들어 보거나 자극을 줘서 반응이 없으면 일단 심정지라고 가정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제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슴 압박, 인공호흡,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 교육을 받았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면 그런 두 가지 방법을 교대로 해주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슴 압박만이라도 하도록 권장을 하고요. 가슴 압박에 비해서 인공호흡은 효과적으로 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그냥 숨을 불어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호흡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열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훈련 받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일단 쉽지가 않고,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 효과적으로 인공호흡 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인공호흡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하는 동안에는 가슴 압박이 이제 중단되잖아요. 그게 더 이제 나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만이라도 잘 해주는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과 입을 이제 접촉하는 술기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육할 때는 심폐소생술을 안 하는 것보다는 가슴 압박만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교육할 때 가슴 압박을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강하기는 5cm에서 6cm, 그다음에 빠르게는 뭐 100에서 120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사람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체격이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4.5에서 5.5, 약 5c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격에 따라서 깊이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고, 소화는 이제 센티미터로 하기보다는 가슴 두께의 3분의 1 정도 압박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뼈가 약하니까 감안해서 깊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죠. 교육을 받을 때 마네킹에다가 적절한 깊이를 누르면은 녹색불이 들어온다든지 어느 정도의 깊이가 효과적인지 익히게 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강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죠. 압박 지점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슴 복장뼈라고도 하고 흉골 아래쪽 절반을 이제 우리가 압박을 하게 되는데, 그 압박 위치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탈의를 보통 이제 하는 걸로 교육을 하지만, 압박 지점을 정확히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뭐 탈의를 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심정지 상황에서는 그거는 이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골절의 어떤 위험, 합병증을 생각할 단계는 이제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우려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이제 시행하는 거를 꺼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응급의료법에 응급처치를 한 일반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인이 현장에서 자기가 이제 선의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나쁜 결과, 이거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는 그런 법이 있고요. 그러면은 119에 신고를 해서 그러면 이제 구급차가 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도착하기 전까지 그 현장에서 전화를 끊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해주거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드라마를 통해서건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건 심폐소생술에 대한 그 내용이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 교육을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응급의료법에 이제 규정이 되고, 교육이 많아진 거가 이제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올라가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마다 이제 그 통계를 내면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증가하는 것만큼 심정지 환자의 어떤 생존율이 따라서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좀 이렇게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육의 효과가 효율적으로 그 정확히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대동기 교육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에 대한 어떤 우려,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그 심폐소생술 시행 자체가 적극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면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공공장소에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심정지 환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원인, 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 준비되어 있는 구급차가 부족하다든지 병원에 이제 쉽게 이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은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할 때 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감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것들이 전파되는 거를 조금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옷이라도 이제 좀 이렇게 코나 입을 가리고 그런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공호흡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의심이 되면 안 하는 게 좋고 가슴 압박만 시행하는 게 좋겠고, 또 한 다음에는 이제 손도 씻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일반인들한테는 인공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가슴 압박만 하는 그런 심폐소생술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해야 될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이렇게 눕힌 자세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머리를 좀 올린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더 결과가 좋다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연구 중이고 교육할 때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학교 교육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제 공식적으로 가르치도록 커리큘럼을 넣고, 외국 사례 같은 걸 보면은 그 운전면허 같은 걸 취득할 때 그런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심폐소생술의 어떤 그 날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교육이나 어떤 관련된 행사들 아니면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심폐소생술만큼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설치를 늘리는 식으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언제 어떻게 쓰는 거고 이런 교육들을 이제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교육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해야죠. 예전에 프로야구 선수 중에 임수혁 분이 경기 중에 쓰러졌잖아요. 만약에 현장에서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시행을 했다면, 그리고 제세동기를 일찍 사용하고 병원으로 이제 옮겨졌다면 지금도 이제 계속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이 주면은 골든타임을 넘기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이제 배워놨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불의의 심정지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을 주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